냉동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술에 담가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심장과 신장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잠식하고 있는 그것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의사들이 끝까지 피하는 위험한 음식 10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이소. 10년 넘게 유기농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석 그리고 신장 혈관 근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마리의 기생충 알들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내 콩팥을 파괴하는 기생충의 온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생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리 방법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일주일을 얼려도 살아있고 소주에 하루 종일 담가놔도 끄떡없고 식초에 30분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도 여전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장기를 파괴합니다. 제가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최근 5년 사이 이런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신장 손상 환자가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들, 특히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음식을 찾는 트렌드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기생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치명적인 오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위험한 음식 10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셋째,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식단 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유기농 매장에서 직접 고른 쌈 채소를 드셨고 일주일에 3번은 산에서 직접 캔 나물을 반찬으로 만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먹었어요. 식초물에 30분씩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5번은 헹궜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 손으로 비비면서 씻었다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생충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강력합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생충 알의 크기는 대략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평균 7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것보다도 작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알들은 채소의 미세한 주름 사이 인맥의 홈 속에 단단히 들러붙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알들의 생존력입니다. 기생충알은 특수한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껍질이 마치 우주복처럼 알을 보호합니다. 식초의 산성도 소금물의 삼투압도 심지어 일반 세제의 계면활성제도 이 껍질을 뚫지 못합니다. 유기농 채소가 왜 더 위험할까요? 유기농은 화학 비료 대신 동물의 분뇨를 발효시킨 퇴비를 사용합니다. 소, 돼지, 닭의 분변에는 다양한 기생충알이 들어있는데 일반적인 퇴비 발효 온도인 50, 60도에서는 이 알들이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회충, 구충, 편충의 알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최소 10분 이상 노출되어야 완전히 사멸하는데 대부분의 퇴비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경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설사를 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항문 주변이 심하게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지. 70 넘으면 다 아프다는데 뭐.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나중엔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할머니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3.8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0.5에서 1.2인 것을 감안하면 신장 기능이 이미 3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CT 촬영 결과였습니다. 신장 주변 혈관들이 부어 있었고 여러 곳에 작은 낭종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종합한 결과 간흡충과 폐흡충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선충,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신장 혈관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생충과 그 알들이 미세혈관을 막습니다.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막히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요독증이 발생하고 온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둘째, 기생충이 분비하는 독소가 신장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특히 간흡충이 분비하는 프롤린이라는 물질은 신장의 섬유화를 촉진시켜서 정상적인 신장 조직을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바꿔버립니다. 셋째,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합니다. 기생충을 제거하려고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정상적인 신장 조직까지 파괴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신장은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생활.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생활. 그게 만성신부전 환자의 현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본 환자 중에 38세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샐러드를 먹었다고 합니다. 로메인, 양상추, 케일, 시금치, 다양한 채소를 깨끗이 씻어서 먹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셔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강하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으니까요. 기생충 감염은 단순히 신장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간흡충은 당간암의 주요 원인이고 폐흡충은 폐렴과 폐농량을 일으킵니다. 일부 기생충은 뇌까지 침범해서 뇌전증, 시력 상실, 심지어 치매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률이 1970년대 80%에서 2020년 2.6%로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회충이나 구충 이야기입니다. 식습관이 다양해지고 수입식품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 감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스시, 육회, 샐러드 문화가 확산되면서 20, 40대 기생충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시골 어르신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도시의 젊은 층이 더 위험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생충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있던 3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냉동하면 기생충이 죽는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횟집에서도 우리는 냉동 숙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는 보통 영하 18도에서 20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생충 알과 유충을 완전히 죽이려면
영하 35도 이하에서 최소 15시간 또는 영하 20도에서 7일 이상 연속으로 얼려야 합니다. 문제는 가정용 냉동고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하루에 5번 정도 문을 여는 일반 가정의 냉동고는 평균 온도가 영하 15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기생충은 냉동 상태에서 동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스키스 유충의 경우 영하 20도에서 24시간 얼렸다가 해동하면 약 30%가 다시 살아납니다. 냉동고가 기생충의 무덤이 아니라 겨울잠 자는 침낭인 셈이죠. 제가 본 환자 중에 집에서 연어를 일주일 동안 얼렸다가 먹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온 분이 있었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위벽에 아니사키스 유충이 박혀 있었습니다. 영하 18도에서 일주일을 얼렸는데도 살아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오해 술에 담그면 기생충이 죽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거 마시면 뱃속 기생충 다 죽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생충의 표피는 특수한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층은 알코올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실험실에서 70% 에탄올에 기생충 유충을 30분간 담가봤더니 80% 이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 20%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는 기생충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기생충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위험한 건 술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위산은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데 술로 인해 이 방어선이 약해지면 기생충이 더 쉽게 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50대 남성은 민물 생선회를 소주에 푹 담갔다가 먹는 걸 즐겼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절대 탈 안 나라고 자신했죠. 그런데 3개월 후 간흡충에 감염되어 당간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소주가 기생충을 죽이기는커녕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염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세 번째 오해, 식초나 소금물에 담그면 안전하다. 할머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식초물에 담가 놓으면 벌레 다 죽어. 정말 그럴까요? 식초의 pH는 약 2.5입니다. 상당히 산성이죠. 하지만 기생충 알의 껍질은 이 정도 산성에는 끄떡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 알은 원래 위산 폐하 1.5, 2.을 통과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5% 식초 용액에 30분간 담근 회충알의 99%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식초의 산성이 알 껍질을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서 후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은 어떨까요? 바닷물 정도의 염도 3.5%로는 기생충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10% 소금물에도 대부분의 기생충은 생존합니다. 포화 소금물 약 26%에서야 겨우 일부가 죽는데 이 정도 농도면 채소 자체가 못 먹을 정도로 짜집니다. 김치를 담글 때 쓰는 절임 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를 절이는 10-15% 소금물로는 기생충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젖산이 일부 기생충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은 어떨까요? 네,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중요합니다. 50도에서는 대부분의 기생충이 10분 이상 살아 있습니다. 60도에서 5분, 70도에서 1분 100도 끓는 물에서는 즉시 죽습니다. 문제는 채소를 100도 물에 담그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고 물러져서 못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이 70, 80도 물에 10, 30초간 데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생충은 죽이면서 채소의 아삭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위험한 음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해서 6위까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 유기농 쌈 채소. 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 케이스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기준을 보면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퇴비를 사용하는데 이 퇴비가 문제입니다.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에는 각종 기생충 알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상추, 깻잎, 배추 같은 잎채소는 표면적이 넓고 주름이 많아서 기생충 알이 붙기 쉽습니다. 쌈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1차로 씻고 70도 물에 10초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구위소의 생간 간이 좋아야 눈이 밝아진다며 소 생간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보양식이라며 참기름에 찍어 드시죠. 65세 김모 씨가 제게 온 이유는 시력 저하였습니다. 안과에서 원인을 못 찾아서 저희 병원으로 왔는데 혈액 검사 결과 톡소포자충 항체가 양성이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보니 톡소포자충 포낭이 망막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신장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께 물어보니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소 생간을 드셨다고 합니다. 톡소포자충은 주로 고양이 대변을 통해 전파되지만 소나 돼지 같은 중간 숙주의 근육과 장기에도 포낭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히 간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이걸 날로 먹으면 바로 감염됩니다.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면 림프절이 붓고 발열 근육통이 생기며 심한 경우 뇌염, 심근염, 폐렴을 일으킵니다. 특히 망막염이 생기면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달되어 선천성 기형 유산 사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절대로 날고기나 덜 익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팔위 야생 버섯과 산나물산에서 직접 캔 거라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생 동물들이 배변하는 산은 기생충 알의 보고입니다. 야생 멧돼지, 고라니, 노루 같은 동물들은 다양한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변이 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고 그 토양에서 자란 버섯과 나물에 기생충 알이 붙습니다. 특히 고사리, 취나물, 두릅 같은 산나물은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생충 알이 생존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야생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55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로 매일 반찬을 만들어 드셨는데 6개월 후 폐흡충에 감염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서 폐결핵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폐흡충이었죠. 폐흡충은 주로 민물개를 통해 감염되지만 오염된 물이나 토양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산나물에 묻은 흙이나 물방울에 폐흡충 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칠위게장, 특히 민물게장, 밥도둑이라 불리는 간장게장, 양념게장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특히 민물개로 만든 게장은 더욱 위험합니다. 민물개는 폐흡충의 중간 숙주입니다. 개 1마리에 수백 마리의 폐흡충 유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충은 간장이나 양념에 절여도 죽지 않습니다. 바닷개는 괜찮지 않나요? 네, 바닷개가 민물개보다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바닷개도 기생충을 보유할 수 있고 특히 수입산개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 가장 심각했던 건 43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중국 출장 때 민물게장을 먹고 왔는데 한 달 후부터 기침과 혈담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폐흡충이 폐뿐만 아니라 뇌까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두통, 시야, 장애 간질, 발작까지 일으켰죠. 6개월간 약물 치료를 했지만 시력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었습니다. 폐흡충은 이름과 달리 폐에만 기생하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 척수, 복강, 피하 조직 어디든 침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 들어가면 뇌종양과 구별하기 어려워서 오진하기 쉽습니다. 육위 민물 생선의 바다 생선에는 그나마 나은데 민물 생선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의 민물고기 중 70% 이상이 간업충에 감염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간업충은 이름 그대로 간에 기생하는데 당관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당관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민물 생선의 문화 때문입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같은 민물 고기를 회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간업충에 감염됩니다. 한번 감염되면 20, 30년간 간에서 살면서 서서히 간을 파괴합니다. 제가 본 환자 중 58세 남성은 낚시가 취미였습니다. 직접 잡은 붕어로 회를 만들어 먹는 걸 즐겼죠. 신선한 게 최고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황달이 와서 병원에 왔고 검사 결과 당관암 3기였습니다. 간업충이 당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암이 생긴 겁니다. 간업충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간을 갉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나 복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간이 많이 손상된 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간업충이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업충이 분비하는 독소와 대사산물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신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성 간질 환자의 30%가 신장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도 따라서 망가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위부터 6위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유기농 쌈채소 소생간 야생 버섯과 산나물 게장 민물 생선회 이 5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이미 감염되었다면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조리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모든 육류와 생선은 중심부 온도 63도 이상에서 15초 또는 70도에서 즉시 75도 이상이면 확실합니다. 고기 온도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채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도 물에 10, 30초 데치기.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럼 샐러드는 못 먹나요? 아닙니다.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한 수경재배 채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경재배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액으로 키우기 때문에 기생충 알이 붙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오존수나 약품으로 소독한 세척 채소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대변 검사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약국에서 구충제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예방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충제 종류에 따라 죽일 수 있는 기생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벤다졸은 회충 구충에는 효과적이지만 간업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프라지관텔은 간업충 폐흡충에는 효과적이지만 선충류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간업충이나 폐흡충은 일반 구충제로는 안 되고 전문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셋째, 면역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량의 기생충에 노출되어도 면역 시스템이 방어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같은 양에 노출되어도 쉽게 감염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같은 영양소는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제 처방대로 3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2주는 프라지관텔로 간업충과 폐흡충을 치료했고 이후 알벤다졸로 선충류를 제거했습니다. 동시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모든 채소를 데쳐서 드시고 고기와 생선은 완전히 익혀서 드셨죠.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기생충은 모두 사라졌고 신장 기능도 크레아티닌 2.1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밤에 가려운 것도 없어졌고 붓기도 빠졌어요. 무엇보다 소변 거품이 없어진 게 제일 신기해요.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비록 신장 기능이 100%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투석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여러분, 기생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습관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냉동술 식초로는 기생충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열을 이용한 조리가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유기농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으로 먹는 음식, 특히 민물 생선과 게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기생충의 위험,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10위부터 6위까지는 정말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5위부터 1위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5위는 우리가 매일 먹는 그것, 심지어 아이들 도시락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를 파먹는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최근 3년간 5배나 증가했습니다. 4위는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먹는 그 음식,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기생충 알 덩어리입니다. 3위는 여름철 별미로 즐기는 그것, 한번 감염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무서운 기생충을 품고 있습니다. 2위는 고급 요리의 대명사인 그것, 비싼 돈 주고 사 먹지만 실제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명한 30대 여성의 사연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 한국인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바로 그 음식.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이것이 사실은 신장암 발병률을 3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1위 음식은 정부에서도 규제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의 로비 때문에 아직도 규제되지 않고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그동안 의료계에서만 알고 있던 비밀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감염된 분들을 위한 응급대처법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밤에 항문이 가렵다.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다. 소변의 거품이 많이 난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명치부근이 자주 아프다.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두통이 자주 생긴다. 피부의 원인 모를 발진이 생긴다. 체중이 급격히 변한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다음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속에 이미 기생충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텔레비전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걸 왜 파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의사는 도와드릴 뿐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 건강지킴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채소는 데쳐 먹겠습니다. 생선에는 당분간 끊겠습니다. 같은 작은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기생충 없는 깨끗한 밥상, 신장 건강한 행복한 노년,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